탄력성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만 안 놓치면 돼. 탄력성의 이제 개념을 볼 거예요. 탄력성의 개념은 뭐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만 보세요. 저에게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뭐가 떠올랐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솔직하게 뭐가 떠올랐냐면, 고탄력 스타킹. 변태다 그러지 말고, 고탄력 스타킹. 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 저기 보세요. 고탄력 스타킹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주어진 변화가 있으면 얘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지 않아? 많이 늘어나서 많이 변하죠. 그럼 우리는 얘를 탄력적이라고 해? 스타킹은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라고 하죠. 왜? 많이 변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번에는 종이를 놓고 그 종이를 잡아당겨요. 아까 스타킹을 잡아당겼던 것처럼 주어진 힘을 준 거야. 똑같이. 그랬더니 종이가 변해요. 걔 늘어나지 않고 어쩌다가 찢기죠. 좀 더 강한 힘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종이는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해요?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죠. 왜 비탄력적이죠? 얼마? 안 변하니까. 그럼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네. 여기서부터 대답 안 하면 이제 나중에 죽어요, 진짜.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히 탄력적이네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스타킹을 놓고 그냥 뚫어져라 쳐다봐. 그냥 막 뚫어져라 막 쳐다봐. 그럼 스타킹이 변해? 이거 변하면 초능력자야. 안 변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력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반응된 변화의 정도인 거야. 그럼 반응이란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음 주어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은 분수로 표현되고, 맞죠?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져보는 게 이게 탄력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탄력성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둘이 주어져야 되나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와?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 둘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어진 변화 없으면 절대로 탄력성 판단이 불가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탄력성의 정의는 뭘 기준으로 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그럼 느낌이 꽂히네. 얘가 분모다 분자다? 얘를 기준으로 한. 그럼 얘는 분모죠. 분모잖아.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뭘 알고 싶은 거야?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분자로 들어가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와 탄력성의 판단, 그리고 탄력성의 크기의 판단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그러면. 자, 이제 할 거야. 적는 걸 굳이 말리고 싶진 않지만 안 적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거 정리해서 드릴게. 차라리 드릴 테니까 그냥 보세요. 절 믿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절 믿고. 그때 넌 종교가 불교냐 이런 분들이 있죠. 괜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첫 번째 경우. 주어진 변화가 10%랍니다. 주어진 변화율이 10%래. 이 10%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10%래. 10%. 그럼 주어진 변화만큼만 변화했나요? 주어진 변화만큼 똑같이 변한 거잖아.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앞으로 단위 탄력적이라는 표현은 주어진 변화만큼만 변화한 거예요. 이게 단위 탄력적이야? 그러면 자 주어진 변화 10% 기준으로 10% 반응됐으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배수는 몇 배 변한 거예요? 한 배 변한 거잖아.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배수가 얘는 얘의 한 배지, 한 배. 똑같은 크기 1이잖아, 1. 됐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약속할 거야. 이건 외울 거야, 이건 외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일단은 똑같이 해봐. 똑같이. 일단은 그래서 이름 뭐야? 그렇게 이름 뭐야? 단위 탄력적 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일단은 이런 거 하는 거 창피해.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해보세요. 일단은 그래서 이름 뭐라고?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은 주어진 변화만큼 똑같이 변하는 거? 꼭 그만큼 변하는 게 단위 탄력적인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똑같이 변하는 거야? 똑같이 변하는 거야. 됐죠? 지금 우리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배수를 따지는 게 탄력성이라고 그랬어. 얘가 자, 알고 싶은 것. 얘를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얘는 분모. 그럼 10%분의 10%니까 1인 거네, 지금. 그래서 1인 거지. 자, 이제 합니다. 10%를, 주어진 변화는 10%로 똑같아. 그때 반응된 변화가 5%래요. 자, 질문. 주어진 변화보다 많이 변했어요? 반응된 변화가 적게 변했어? 적게 변했죠. 그럼 얘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아니, 잠깐만.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손 이렇게 벌려봐. 하트를 날려봐, 저한테 좀 크게. 그래서 주어진 변화야, 이게. 이 길이가, 이 넓이가 주어진 변화라고. 이 주어진 변화 이렇게 뒤밀어봐, 빨리.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주어진 변화야. 그랬더니 반응된 변화가 똑같이 이만큼 변했어. 얘는 뭐라고? 단위 탄력적. 근데 주어진 변화가 이만큼인데, 반응된 변화가 이만큼이야. 많이 변했어요? 적게 변했어? 많이 변했지.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이게 탄력적인 거라고. 오케이? 주어진 변화가 똑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변했어. 그럼 뭐야? 완전히 탄력적인 거야. 제발 손가락으로 해봐.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반응된 변화가 더 작아. 그럼 얘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에요. 적게 변한 거니까. 주어진 변화보다. 그러니까 주어진 변화보다 많이 변하면 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라고. 근데 이제 주어진 변화야. 근데 하나도 안 변했어. 반응된 변화가 빵이야. 그럼 얘는 완전히 비탄력적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자, 칠판 다시. 이거 개념만 잡으면 이 탄력성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주어진 변화 10%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10%면 똑같이 변한 건가요? 똑같이 변했죠? 그 똑같이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단위 탄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게 그 개념이. 그럼 얘는 똑같이 변한 거니까 한 배 변한 거네? 1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외웠다고. 다시 해보라고. 일단은. 왜 단위 탄력적이라고 표현하지? 주어진 변화와 똑같이 변한 거니까. 반응된 변화의 크기가 똑같을 때 단위 탄력적. 그럼 두 번째, 주어진 변화 10%, 반응된 변화가 5%만 변하면 많이 변한 거예요? 적게 변한 거야?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했잖아. 탄력적, 비탄력적? 얘를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얘 몇 배 변한 거예요? 얘 1 기준으로 0.5배 변했지? 맞죠? 탄력성이 0.5라고. 이게 탄력성의 개념이라고. 네.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으면 0.9라면 얘가 0.9라면 주어진 변화 1 기준으로 얘가 0.9 변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라고요. 오케이? 1이면 똑같이 변한 거잖아. 단위 탄력적. 그렇죠. 다시 10%예요. 주어진 변화는 10%예요. 반응된 변화가 20%랍니다. 그러면 이게 다 문제라고. 이게 다 문제. 그럼 주어진 변화 10%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20%면 더 많이 변했나요? 뭐보다 많아?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얘보다 많이 변했으니까 이게 탄력적인 거라고.
오케이? 그럼 얘는 탄력적이라고 표현하고 탄력성은 얼마예요? 몇 배 변한 거야? 2배 변했지. 주어진 변화 10% 기준으로 20% 변했으면 2배 변한 걸 누가 몰라 이걸. 탄력성이 2라고요. 오케이?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주어진 변화 1 기준으로 더 많이 변한 거지. 그러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인 거죠. 판단이 되시죠? 그럼 이번엔 10% 주어진 변화야. 그래서 10% 주어진 변화 똑같이 줬는데 얘가 무한대로 변했어. 이게 무한대잖아, 무한대. 무한계가 아니라 무한대. 응? 그럼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죠. 완전 탄력적이잖아. 그럼 완전 탄력적이니까 무한대네? 탄력성의 크기가. 되셔야 돼요. 그럼 이번엔 10% 변했어. 주어진 변화는 10% 똑같아. 반응된 변화가 0%래요. 그럼 하나도 안 변한 거잖아. 아니 잠깐만. 손으로 표현할 때는 주어진 변화가 있는데 반응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럼 완전히 비탄력적이지. 그럼 탄력성이 0이죠. 0배 변한 거잖아. 0배. 빵이지, 빵. 그래서 탄력성이 0이면 반응된 변화가 빵인 거지. 탄력성이 무한대면 반응된 변화가 무한대인 거지. 탄력성이 1이면 반응된 변화가 주어진 변화와 같은 거지. 그렇지.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주어진 변화보다 작게 변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반응된 변화의 정도예요. 반응된 변화의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하나도 안 변하면 비탄력적인데 완전히 비탄력적이지. 오케이? 자, 처음 공부하면 탄력성에서 뭐와 뭐가 헷갈리냐면 단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이 헷갈려요. 처음에 대답을 할 때 그놈이 그놈 같아. 그래서 막 대답할 때 막 헷갈려. 근데 명쾌한 기준이 있어. 변화하는 정도가 탄력성이잖아요. 반응돼서 변하는 정도가. 그럼 변화되는 정도가 큰 걸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하고 적게 변하는 게 비탄력적이라고. 그럼 0이면 하나도 안 변한 거잖아. 그럼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지. 그러니까 꼭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완전히 비탄력적. 이게 하나도 안 변한 거지. 되세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히 탄력적인 거네? 그게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럼 주어진 변화만큼만 변화하는 게 단위 탄력적. 꼭 집어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1이지, 1단은. 그래서 단위 탄력적. 이렇게 기억하면 끝난다고. 되세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이걸.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탄력성의 전반적인 내용의 끝을 볼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이건 거야. 탄력성 공부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이렇게 생겼어, 원이. 마음에 안 들게. 성격 나오죠? 성격이 굉장히 좋아. 그 별반 다르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가 약간 굴곡이 있어. 자,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판단은 우리는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죠. 이것만 잘하면 투자해서 실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 근데 가격의 변화는 결국 초과가 깨지면 변하죠. 그 말은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 뭐가 많을지만 판단하면 되네. 그 지역 시장에서. 그래요? 맞잖아. 그러면 우리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의 정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요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뭐야? 가격이죠. 맞잖아. 그러면 가격이
가격이 1% 상승됨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아니, 가격이 상승하면 반비례 관계인 수요량은 감소하지 않아. 감소하죠? 왜 감소한다고? 그런데 몇 프로 감소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죠? 네? 그 다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뭐해? 감소해? 증가, 반비례 관계니까 증가하잖아요. 가격 상승이면 공급량은 증가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상향 곡선이라며.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 헷갈려요. 처음에는 다 헷갈린다고. 그걸 이제 안 헷갈리게 잡는 게 저의 역할인 거야. 그럼 이제 증가해. 그럼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몇 프로 공급량이 증가하는지 궁금하죠? 아, 이것만 알면 얘가 예를 들어 3% 감소야. 얘가 4% 증가야. 네? 그럼 뭐가 더 많아? 공급량이 더 많으니까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하락하겠네? 올라갔던 가격이?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가격 변화 1% 기준으로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지, 몇 프로 반응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하잖아. 그럼 우리는 수요의 탄력성이 궁금한 거지. 네?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만큼 반응돼서 변화하는지 궁금하잖아. 이걸 알면 되잖아. 우리가 뭐가 궁금해? 공급의 탄력성이 궁금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결국 우리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알면 되겠네? 맞죠? 그럼 탄력성은 뭐가 변화하는 정도라며? 자, 잘 들어봐. 스타킹의 탄력성은 스타킹이 변화하는 정도인가요? 맞죠? 종이의 탄력성은 종이가 변화되는 정도인 거죠. 맞죠? 그러면 칠판 이쪽 탄력성의 구성 이름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면 탄력성이 너무 쉬워. 이런 걸 공부할 텐데, 이런 걸 공부하는데, 얘는 읽어보세요. 굳이 손으로 가린 걸 읽지 마. 다시 읽어보세요. 예,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변화하는 정도? 아니, 읽어보라니까. 스타킹의 탄력성이면 스타킹이 변화하는 정도라며.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면 뭐가 변화하는 정도? 수요가 변하는 정도인데 실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지. 맞잖아요. 근데 얘가 개니 반응에 주어진 변화가 있어. 주어진 변화가 있잖아. 주어진 변화가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주어진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된 정도를 따지는 게 수요의 탄력성이야. 그럼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하면? 하나도 안 변하면? 그렇죠. 완전 비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은 결국은 공급의 탄력성이죠.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공급량이 하나도 안 변하면?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적.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진행이 돼야 되냐면 적게 변하는 게
비탄력적. 그렇지. 많이 변하는 건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한다 그러면 완전히 탄력적.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러면 완전히 비탄력적. 그걸 대답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게 헷갈리면 안 돼요. 똑같은 변화만큼 변하는 게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탄력성은 양이 변하는 정도인 거야. 양은 좌우로 변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양의 변화가 없으면? 자, 볼래? 이거 보세요. 0이고, 수급량이고, 가격일 때, 여기에 점이 있었는데, 주어진 가격 변화가 있어서 양이 이제 변화해. 그럼 양이 이렇게 증가했다면 여기 찍히겠죠? 그럼 선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어진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양이 하나도 안 변해. 그럼 뭐야, 이 점이 왜 선이 이렇게 가? 선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변해도 양이 하나도 변화가 없으면 여기 똑같이 찍히지. 그럼 연결하면 수직선이잖아. 그럼 수직선은 뭐라고? 수직선은 양의 변화가, 좌우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완전 비탄력적인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탄력성이 죽어라 헷갈릴 이유가 없어.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냐면 결국 양이 변하는 정도인 거야. 양이 반응해서 변하는 정도인 거라고요. 그때 가격이 변해서 얘가 변하는 건지 소득이 변해서 얘가 변하는 건지 그게 다른 것뿐이라고. 오케이? 그럼 양이 수평선이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예요. 좌우 변화가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평선이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지. 그럼 완전히 탄력적인 거야.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인 거야. 개념이 이해가 되셨어요? 탄력성의 개념이 그거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러면 탄력성은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칠판을 보고 그대로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출제자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주어진 가격 변화율이 10%일 때 변화된 수요량의 변화율이 20%라면 탄력성은 얼마인지 문제 낼까요? 계산 문제 내요. 이거라고. 가격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20% 반응되면 몇 배 변할게, 이런 문제를 낸다고요. 이게 계산 문제라고. 몇 배? 2배. 이게 끝이라고. 그렇게 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맞히니까. 주어진 가격 변화가 10%일 때 탄력성이 2라면 수요량은 얼마 변했을까요? 이 문제를 낼까요? 이렇게 내겠지. 네? 그러면 주어진 가격 변화 10%에 2배 변한다니까, 반응되는 게. 그럼 20% 변했겠네? 이걸 누가 몰라? 근데 문제로 내면 이 개념을 모르니까 맨날 외웠다가 틀리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결국은 분수식으로 푸는 거 맞을까요? 얘 분의 얘잖아요. 얘가 알고 싶은 거여서 분자로 들어가잖아. 그럼 우리는 분수식에 집어넣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분수식에서 문제 풀 때는 곱하거나 나누는 거지. 네? 그럼 우리는 곱할지 나눌지만 하면 문제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명쾌하게 다 곱하는 거고 무조건 곱해. 딱 한 번 나누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자분 성함 중에 순아가 있어. 순아. 이름 이쁘죠? 그래서 수요량이 나왔을 때만 나누는 거야. 다른 건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가격 변화율 10%, 수요량의 변화율이 20% 이렇게 나오면 문제는 탄력성 크기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구할 때 수나시지. 수가 나오면 걔를 나눈다며. 얘를 나머지 하나로 나누면 되지. 그럼 20 나누기 10이니까 2지. 네. 그렇게 푼다고. 나머지는 다 곱하는 거고. 차이가 이해되시죠? 나중에 분명히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럼 잠깐만. 이제 연습입니다. 아, 정말 보람이 있네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야. 제가 앞에서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듣는 사람은 당연히 어려워요. 이게 처음 듣는데 쉽겠어? 이게 처음 듣는데 쉬우면 다 고시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이미 고시를 공부하고 있네요. 공인중개사가 국가고시잖아. 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분석을 할 거예요. 자, 보시죠. 더 진행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탄력성의 종류는 크게 둘밖에 없어. 수요의 탄력성이거나 그렇지, 공급의 탄력성.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수요량이 반응돼서 변하는 정도와 공급량이 반응돼서 변화되는 정도를 보면 돼. 그런데 수요량과 공급량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뭐? 가격이니까. 가격 변화가 주어졌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반응돼서 변하는지를 따지는 게 뭐다? 무엇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 아직 공부하기 전에 잡아.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기도 해요.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잖아. 그럼 소득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알고 싶겠네요. 그럼 얘는 뭐야? 가려볼까요? 수요의 탄력성이야. 얘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인데 주어진 변화가 뭐인 거예요? 소득 변화율이 주어짐에 따라 그에 따라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따지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가 변하는 정도? 무엇이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죠. 가격과 함께 나오는 건 수요량이잖아. 되셨어요? 량이 변하는 정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탄력성이니까 분수겠네? 그때 부호는 항상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그건 바로 보면 돼요. 여기 보세요. 얘 탄력성이니까 분수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가 변하는 정도? 땡. 지금 뭐가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러니까 뭐가 분자?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죠. 아까 스타킹의 탄력성은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라며. 종이의 탄력성은 종이가 변하는 정도.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인 거지.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인 거죠. 네. 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분모에 뭐가 들어가?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거 바꿔서 시험 문제를 한참 냈었어.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제 칠판 아까 봤던 내용의 이제 응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이다. 5.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5. 얘가 차지하는 비율 맞잖아요.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5. 오케이? 됐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이다. 5지. 이걸 바꿔서 시험 문제 낸다고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결국은 주인공이 얘야.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보고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완전 비탄력적인지 완전 탄력적인지 단위 탄력적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크기의 판단은 뭘 기준으로 판단해? 주어진 가격 변화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1이 나오면 이 둘이 같은 거예요? 분모 분자 같을 때가 1이잖아, 크기가. 그럼 얘는 주어진 가격 변화율과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으니까 얘가 뭐다? 단위 탄력적.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얘가 큰 거예요? 이 분수식을 모르면 나중에 헤매게 돼 있어.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큰 거죠. 그럼 주어진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니까 탄력적? 얘가 무한대면 그래요. 완전 탄력적이야. 얘가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는 얘기니까. 완전 탄력적. 얘가 1보다 작으면? 그렇지. 훌륭해. 주어진 가격 변화율 기준으로 얘가 적게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분자가 작은 게 1보다 작은 거니까.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이야? 그럼 얘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얘가 0이면? 얘가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0이죠.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결국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은 똑같은데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달라지는 건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반응된 크기의 정도를 가지고.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를 가지고 따지지. 양의 변화는 좌우로 된다며. 그럼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좌우 변화가 없으니까 올라가면 수직선이지. 네? 그럼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게 완전히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양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완전 탄력적이고 수직, 수평선이 나오는 거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주인공은 뭐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걔가 자로 들어간다? 이거 분모 분자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와요, 진짜.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에 미친 듯이 외웠겠지. 그러니까 이 개념도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가분의 수 이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탄력성의 개념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력성에서 이름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니까 걔가 어디로 들어간다? 자로 들어간다. 근데 보시면 얘 퍼센트분의 퍼센트였나요? 아까 10%, 20%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화율분의 변화율이에요? 변화량분의 변화량이야? 변화율분의 율이죠. 이거 양분의 양이라고 또 함정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딱 보면 분모분자 뒤집는다며 분모분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이 분자로 올라가 있는 것만 확인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출제자가 어디다 함정을 파? 수요량의 변화량을 가격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틀렸다고. 율분의 율이라고. 변화량과 변화율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양양으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쇼트트랙 선수 예전에 양양자 들어간 애들을 좋아했어, 싫어했어? 우리나라 금메달 뺏어가니까 싫어했죠. 양양이야, 율율이야? 율율. 양양으로 나왔다면 틀렸다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바꿔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칠판 쪽. 잘할 수 있어. A 재화는 가격이 10% 상승하자 수요량이 20% 감소하였다. 가격과 수요량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 반비례하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마이너스야, 부호가. 근데 항상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볼 필요가 없어서 떼어내고 플러스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항상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떼어낸다고. 그러면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뭐 하는데? 곱하는데 나누는데. 곱하는데 준 숫자 둘을 곱하면 되는데 뭐가 나왔을 때만? 수가 나왔을 때만, 수요량이 변화율이 나오면 얘만 나눈다? 이게 순하시래매. 네. 수요량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으니까 얘를 다른 하나로 나누면 되죠. 계산기로 20 나누기 10이잖아. 그럼 얼마? 2죠. 사실은 마이너스 2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수요의 법칙에 따라 항상 반비례니까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얘를 플러스 2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질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마이너스는 왜 떼어낼 수 있다? 항상 마이너스니까.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비례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마이너스 2라고 안 하고 그냥 2배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걸 개념을 아는 사람은 이거죠,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이거잖아요. A제와는 가격이 10% 상승하자 수요량이 20% 감소했다 그러면 주어진 변화가 이 둘 중에 뭐예요? 앞에 나온 게 주어진 변화겠지. 가격이 10% 변했을 때 반응된 변화가 20%면 2배 변한 걸 누가 몰라요? 탄력성 2잖아. 끝이라고. 근데 못 풀어요. 왜? 이 개념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한동안 계속 나왔던 문제가, 최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주어진 변화율이 반응된 변화율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이런 문제를 낸다고요. 그럼 얘가 O인지 X인지 판단해야 되겠지? 자, O, X. 손 한번 다 거국 쪽으로 들어보세요. 빨리 손 한번 들어봐. 빨리. 아까 손 들었었잖아. 자, 내리시고. 이 문제에 주어진 변화율이 반응된 변화율보다 크면 이렇게 줬잖아요. 그럼 이게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문제를 낸 거라고. 그럼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면,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 헷갈리면 안 돼. 왜? 우리는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율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큰 게 탄력적인 거지. 네? 이게 작으면 비탄력적인 거잖아. 그럼 지금 주어진 변화율이 크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가 작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비탄력적인 거죠. 아니, 이걸 무슨 대단한 내용처럼 암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됐나요? 그래서 탄력성은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의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크기를 따지는 거다. 주어진 가격 변화율 기준으로 수요량이 변화율을 따지는 거네요. 그 수요량이 변화율이 더 크면 더 많이 변한 거니까 탄력적. 오케이?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원래는 푸는 건데 순하시로 기억하면 그냥 냅다 20%를 10% 나눠주면 2 튀어나온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답이 마이너스 2가 아니야.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얘는 뭐라고 표현한다? 2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잠깐만 기지개 한번 쫙 펴세요. 이제 딱 20분만 더 할 거예요. 20분만. 힘내고. 자, 뭐 탄력성의 개념이 있는데 제가 이걸 그냥 말로 표현해 볼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저를 보세요. 탄력성은 반응된 변화의 정도인가요? 네. 변하는 정도야, 결국은? 네. 양이 변하는 정도인 거예요? 네. 그럼 양의 변화가 클 요인이 발생하면 탄력적이 되는 거고, 네. 양의 변화를 얼마 못 변할 요인이 발생하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네? 네. 동의하세요? 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많이 변하면 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걸 다 낱개로 하나하나 다 외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판단하래요. 이런 거예요. 대체제란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재화와 동일한 만족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재화를 말 그대로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재화인 거예요. 그럼 콜라와 사이다는 둘 다 톡사? 탄산 음료잖아요. 둘 다 달짝지근해? 둘 다 가격대도 비슷해? 그럼 우리는 커피숍에 가서 콜라를 마실까 사이다를 마실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콜라와 사이다를 동시에 마시면서 만족도가 더 커지진 않죠, 일반적인 사람은. 그랬더니 뭐 콜사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그럼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동일한 육류, 동일한 씹는감 등등등. 그래서 얘도 대체제, 동일한 효용을 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대체제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러면 자 해당 재화가 있는데 이 해당 재화를 대체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대체할 게 닭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양고기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때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갔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갔죠. 주어진 돼지고기 가격이 변하잖아. 그럼 그때 돼지고기의 수요량은 많이 변할까요? 적게 변할까요? 돼지고기를 대체할 고기가 깔렸어.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가 그 돼지고기 수요량을 그대로 유지시켜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가지. 많이 변하잖아.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라고. 그게 탄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해당 재화를 대체할 게 얼마 없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도 얼마 못 뛰쳐나가네? 난 네가 싫어. 그러면서 못 뛰쳐나간다고. 그럼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럼 해당 재화를 대체할 게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 그럼 가격을 올려도 하나도 못 뛰쳐나가네? 하나도 못 변하지.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할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변한다? 많이 변한다잖아요. 그럼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 된다. 지금 그 얘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옆에 사람을 진짜로 때리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을 이렇게 툭 쳤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주먹 쥐고 두 대 쳐. 그럼 그 반응이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이잖아. 그럼 그 사람이 힘이 세니까 그렇게 두 대 친 거야, 힘이 약해서? 힘이 세서. 그래서 힘이 셀수록 탄력적인 거야. 반응이. 탄력적일수록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힘을 세 글자로 고치면 탄력성인 거야. 힘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옆에 사람을 이렇게 툭 쳤더니 옆에 사람이 보고 씩 웃어. 옆에 사람을 이렇게 툭 쳤더니 주어진 변화가 있잖아.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보고 씩 웃어. 그럼 그 속은 썩어 문드러 없어지겠네? 힘이 세서 약해서? 힘이 약해서 꼼짝마라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가요? 그럼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게 완전 비탄력적이지.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 탄력성의 개념이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지가 또 나와. 나중에.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세니까 많이 변하지. 힘이 약하면 여러분 힘이 약해서 골골대 얼마 변해? 못 변해? 못 변하지.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럼 합니다. 고소득층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힘이 세 약해? 힘이 세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수요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탄력적. 고소득층은 고가주택을 소비해 저가주택. 고가주택.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수요는 탄력적이야. 그럼 고가인 재화와 저가인 재화 중에 고소득층은 뭘 사용해? 고가인 재화. 그러니까 고가일수록 탄력적인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 내용이라고. 그러면 고소득층은 신규주택을 사, 중고주택을 사? 신규주택. 그러니까 신규주택의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연습합니다. 제가 따라하는 걸 따라해 보세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힘이 셀수록 탄력적이다? 네. 거기까지 됐죠? 돈이 많을수록 힘이 세다, 약하다? 세다. 고소득층일수록 힘이 센 거예요? 그럼 저소득층은 힘이 세다, 약하다? 약하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저소득층의 수요는 비탄력적인 거야. 저소득층은 고가인재와 저가인재와? 저가인재와. 저가일수록 비탄력적이에요. 오케이? 그럼 저소득층은 중고주택을 사, 신규주택을 사? 중고주택. 그러니까 중고주택일수록 수요는 비탄력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되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 자금 융통이 원활하게 제공되면 그럼 돈을 더 많이 빌리면 내가 어찌됐건 돈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럼 힘이 세져, 약해져? 힘이 세져.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낱개로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통이 깨지겠나 깨지지 않겠나?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2번까지 했네. 그럼 3번 디귿디귿. 필요할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필요한 재화일수록 가격이 변했을 때 량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겠냐 이거야. 자, 들어보세요. 어떤 재화가 있는데 얘 내 삶에 별로 필요가 없어. 가격이 올라가네? 그럼 걔를 써요, 안 써? 안 쓰잖아. 그럼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겠네? 네?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는 게 많이 변화하는 거죠? 감소도 변하니까. 많이 변하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야. 그런데 얘는 내가 꼭 필요해. 꼭 필요한 재화예요. 내 삶에. 그럼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을 얼마 못 줄이죠? 수요량의 변화를 꾀할 수가 없잖아.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그러니까 필요할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수요량을 얼마 못 변화시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게 탄력적, 적게 변하는 게 비탄력적인 거예요. 네? 그럼 필요한 재화일수록 수요량을 얼마 못 변화시키지. 그러니까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 그럼 정말 꼭 필요해. 얘 없으면 못 살아. 그럼 가격이 올라가도 걔를 쓸 수밖에 없네? 그럼 수요량을 하나도 못 변화시키지. 완전 비탄력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치재와 필수재 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가 더 수요량이 얼마 못 변하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라고. 그 다음 리을. 규제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주어진 변화가 있어. 그래서 반응해서 막 변하려고 봤더니 규제와 제약이 많아. 그럼 많이 변해요? 적게 변해? 적게 변하죠. 그러니까 탄력적이 돼? 비탄력적이 돼? 비탄력적이 되는 거야. 그럼 토지의 공급이 원래 상황대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토지용에 규제를 했어. 그래서 이 지역은 용도 지역이 주거 전용 지역이야. 상업 지역이야.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가한 거죠. 그게 지역지구제잖아요. 그럼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규제가 전에보다 많아진 거니까 토지의 공급은 좀 더 탄력적이 돼? 비탄력적이 돼? 비탄력적. 규제 제약이 많아질수록 얼마 못 변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잠깐만.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은 나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래. 그럼 나지 상태에서는 이게 벌거벗을 놨자. 건물이 없는 땅 나지,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여기에 뭐가 지어져 있냐면 주택이 지어져 있어. 근데 내가 짓고 싶은 건 상업용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얘는 바로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을 하는데 물리적인 제약이 없죠. 나지는. 근데 건부지는 내가 바로 상업용 건물을 여기다 더 씌울 수 있어? 없어. 그럼 이 건물이 내가 이용하고자 했을 때 물리적인 제약이죠. 그럼 이 물리적 제약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며. 나중에 공부할 거라고. 근데 둘 중. 건부지와 나지 중 물리적 제약이 있는 게 뭐예요?
건부지죠. 그러니까 건부지의 공급이 좀 더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개념이. 되세요? 그 다음, 미음. 측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변할 수 있어요? 적게 변해?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어. 그래서 이제 측정하는 기간, 내가 수요량을 변화시키는데 그 측정하는 기간이 하루 동안 변하는 것과 한 달 동안 변화하는 것과 1년 동안 변화하는 경우에 언제 더 많이 변할 수 있어? 1년이 훨씬 더 많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변한다? 네. 그러니까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탄력적이 된다. 그럼 측정 기간이 짧아질수록 얼마 못 변한다?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겠지. 오케이? 그 얘기라고. 근데 이걸 추가라고 낱개로 그냥 막 기억해. 왜 그렇게 기억하냐면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딱 하나. 탄력성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예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결국은 변화되는 정도인 거야. 절 보세요, 이제. 정리. 여기. 저기 보지 말고. 이쪽. 저기 봐봤자 별것도 없어요, 지금.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마치는 거예요. 결국은 양이 변화하는 정도가 탄력성인데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무슨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는 공급의 탄력성. 근데 괜히 변해? 주어진 변화가 있어서? 주어진 변화가 있어야 반응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때 주어진 변화의 핵심이 뭐야? 가격이죠. 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공부하고 수요의 공급 탄력성을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근데 결론은 뭐가 변하는 정도야? 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량의 변화 정도. 공급량의 변화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잖아.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그럼 양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 완전 비탄력적. 그럼 양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여기서 움직이려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수직, 수평, 수직. 근데 양이 무한대로 변하면 수평선. 그게 완전 탄력적인 거.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라고. 이게 탄력성이에요. 근데 탄력성의 개념을 따질 때 결국은 변화되는 정도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변화되는 정도를 판단하는 거야. 힘이 센 애는 많이 변해? 힘이 세면 내재된 힘이 세니까 투건 들면 그냥 막 뛰쳐나간다고. 많이 변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에요. 대체할 것이 많이 있으면 많이 변해? 대체할 게 많으니까 많이 변하겠지.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러니까 대체할 것이 많아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게 정답인 거지. 죽어라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나오잖아. 필요할수록 해당 재화가 나한테 꼭 필요해. 그럼 나는 수요량을 많이 변화시켜, 적게 변화시켜? 얼마 못 변화시키죠.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꼭 필요해. 꼭 필요해. 걔 없이 못 살아. 그럼 가격이 변해도 하나도 못 변화시키네? 수요량을?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지. 그럼 필수재와 사치재 중에 더 필요한 건 필수재. 필수재의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거야. 얼마 못 변하니까. 투자성 부동산과 투기성 부동산 중에 뭐가 더 필요해요? 윤리적으로 잘 생각하고 대답해. 투자성 부동산. 그러니까 걔가 더 필요하니까 비탄력적인 거예요. 되셨어요? 개념을 잡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측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화를 측정하는 기간, 반응되는 걸 측정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간 중에 많이 변한다?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 되고, 측정 기간이 단기가 될수록 짧은 기간에 얼마 못 변한다?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규제, 제약, 제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적게 변한다.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 그래서 지역지구제라는 토지용 규제가 실시가 되면 그 전보다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공급이. 나지와 건부지 중에 지상에 물리적 제약, 건물이 있는 건부지의 공급이 그래서 더 비탄력적인 거지.
바로바로 변화를 못 시키는 거죠. 오케이? 지금 그 얘기잖아. 뭐가 어려워? 자, 다시.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약하다? 힘이 세다. 고소득층은 돈이 많으니까 힘이 세다? 고소득층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고소득층 고가인재와 저가인재와? 고가. 고가일수록 탄력적? 고소득층은 신규주택, 중고주택? 신규주택. 신규주택일수록 탄력적. 저소득층은 힘이 약하다? 저소득층은 비탄력적. 저소득층은 저가, 고가? 저가. 저가인 재화일수록. 그럼 저가인 재화일수록 내 전체 소비 비중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재화일수록 비탄력적인 거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럼 저소득층 중고주택, 신규주택? 중고주택. 중고주택일수록 비탄력적. 되세요? 근데 원래는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걸 설명하고 있으면 거의 죽는 거예요. 수강생이. 그 듣다가 이해를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못 풀어. 얘가 더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얘일수록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드려볼게요. 원래는 이거야. 고가의 대명사는 벤츠 자동차가 있다고 볼게요. 벤츠가 있어. 얘 가격이 1억이에요. 이때 이 가격이 10% 인상됐어. 10% 인상. 그럼 얼마가 오른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이 1,000만 원이라는 절대 금액이 커, 작아? 크죠? 그러니까 벤츠를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부담스럽지 않아? 얘는 부담스럽잖아요. 가격의 변화가. 그러니까 수요량이 많이 줄겠지.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고가일수록. 그런데 저가의 대명사가 껌이야. 껌 값이 지금 1,000원이야. 1,000원. 이때 껌 값이 10% 인상됐대. 10% 인상됐어요. 그럼 얼마 올라간 거야? 100원 오르는 거잖아요. 100원. 이해되시죠? 그럼 100원이 인상돼서 얘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껌을 덜 사십어? 수요량이 감소 정도가 그래서 적은 거라고요. 얘는 감소는 되겠지만 감소된 정도가 적다고. 그래서 얘는 비탄력적, 저가일수록. 고가일수록 탄력적이라고. 설명하려면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럼 한 방에 끝내버려야지. 된 거예요? 응. 어? 어떤 걸?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쓸데없네. 정말 쓸데없네. 그런 거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원래 질문 안 받는 건 알죠? 질문은 따로 해야 돼. 따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질문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수업 시간에 그런 걸 자꾸 얹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본인만 틀려. 다른 사람 쉽게 맞힐 수 있는 걸. 무조건 그렇게 기억하고 끝내야 돼요. 네. 안 그러고 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내용으로 계속 가. 그럼 결국은 답을 못 찾아. 그리고 그게 내 그 공부의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해시켜요. 정말로. 답을 못 찾게 돼. 여기까지 됐죠? 이런 거야. 그래서 판단 잘 보세요. 시장 밖으로 나갔을 때, 여기 밖으로 이렇게 나갔어. 그럼 실제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은 게 뭐죠? 주거용 건물이 가장 많죠. 그럼 대체할 게 뭐가 제일 많아? 주거용 부동산.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탄력성이 더 큰 거예요. 상업용, 공업용보다. 그런데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용 건물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 지역 내에서는.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 더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수요는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달라요? 지역별로도 달라? 그 내용인 거지. 그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에 고소득층의 힘이 세죠? 고가인 재화를 사고 신규주택을 사. 얘들이 탄력적인 거야.
그 다음 필수제와 사치제 중에 뭐가 더? 필수제가 더 필요해? 못 변해? 얼마 못 변해? 비탄력적. 투자성 부동산과 투기성 부동산 중에 투자성 부동산이 더 필요해? 얼마 못 변해? 비탄력적. 오케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볼까요? 이게 차지하는 내용 끝이야. 이게 판단이 되면 돼요. 기억.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체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탄력성은 변화하는 정도. 그럼 많이 변하면 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그러니까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많이 변하겠네.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성이 커진다. 지금 그 얘기예요. 니은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할수록, 용도가 다양하면 많이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탄력적. 오케이?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 전환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변화가 쉬울수록 많이 변하는 거지. 탄력적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이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시장이 더 많이 쪼개지죠. 대체할 게 많아지지. 탄력적이 돼? 탄력적이야. 주거용 부동산과 다른 용도의 부동산 중에 뭐가 더 많아? 주거용. 얘가 더 탄력적이죠. 오케이? 그 다음 비읍.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인데, 왜냐하면 얘는 대체할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거야. 근데 부동산을 종류별로 세분화하면 그 세분된 시장으로 각각 나눠져서 대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더 탄력적이 돼. 나중에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여기. 그 다음 시옷.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랜 기간 측정할수록 더 많이 변한다? 더 많이 변한다? 탄력성은 커진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단기와 장기 중에 뭐가 더 탄력적이야? 장기간이 더 많이 변하겠죠? 탄력적인 거예요. 단기에는 얼마 못 변하죠?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 다음 이응. 소비자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그 말이 고가인 재화라는 거죠. 소비자가 100만 원을 소비하는데 그 중에 고가인 재화가 50만 원짜리가 있어. 그럼 걔는 고가일수록 전체 소비 비중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 소비자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가 이게 고가인 재화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커져 작아져? 커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크고 가격이 낮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고가 저가 했던 내용이잖아요. 됐나요? 그 내용인 거야. 이 부분의 이제 내용은 나중에 연결을 해서 볼 건데, 여기까지는 됐죠? 쉬워, 어려워? 이게 쉬우면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처음 들었는데 이게 쉽다, 그럼 오늘 어마어마하게 잘 가르친 거야. 이게 쉬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이제 최종 복습. 딱 5분만 복습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자, 이번 복습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낸 11월 달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할 거예요. 합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계속 빠지지 말고 열심히 따라오면 그냥 11월 달 중에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는 점수를 한 20점은 그냥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투자론 할 거야. 저놈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입문과정에 투자론을 할 거라고요. 그럼 투자론을 설명해도 이해시킬 만한 자신이 있으니까 하겠지. 오늘 탄력성 부분 설명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할 겁니다.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그 수요와 공급을 좌우하는 건 가격. 우리는 항상 가격을 중심으로 나머진다? 가격? 박수현을 중심으로 나머진다? 박수현 이외. 가격 중심으로 나머진다? 가격 이외. 그래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했던 거였고, 다 수요의 변화, 다 곡선 자체의 변화, 곡선의 변화, 다 가격 이외. 그렇죠? 딱 하나 뭐만? 해당 재화의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 걔만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의 변화가 아니므로 곡선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동일 곡선상에서 점이 움직여 다닌다? 예. 그게 지난주 내용. 아까 잠깐 복습했던. 그 다음 오늘의 내용.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마주친 점, 교차된 점, 균형점.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점이 절대로 아니다. 수요와 공급은 같을 수 없다. 뭐가 같은 거다? 수요량과
공급 양이 같은 거다. 그게 균형. 자, 균형 만들어 보세요, 빨리. 이게 균형이었지. 그럼 균형점이 이동하면 균형 가격이 변하고. 자, 빨리 이렇게 해봐. 균형 가격이 변하고. 지금 이쪽 손까지 하면 헷갈린다고. 한 손만. 가격은 그러니까 상하로 변하는 것? 가격은 상하로 변하죠. 량은 좌우로 변하지, 지금. 우린 얘를 쪼개서 봤지. 그래서 균형 가격의 변화는 초가만 알면 된다. 균형이 깨지면 균형 가격이 변하는 거니까. 그럼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많아지거나 이런 거지. 그럼 걔를 판단하는 방법, 왼수. 집에 한 명씩 보유하고 있잖아. 1인인 가정에 왼수 하나씩. 그래서 왼손은 뭐? 수요. 오른손은 공급. 그래 놓고 증가하면 올리고 감소하면 내리고. 자, 복잡한 경우의 수만 하나만 할 거예요. 2개만 하자, 2개만. 수요 증가와 수요 증가, 빨리 해야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 그럼 이게 정답이지. 초과 수요. 가격은 반드시 상승. 됐어요? 다시 원래 균형.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옆으로 흔들면 안 되지. 가격은 상하지. 밑에서 이러고 있어야지. 같이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그럼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이 변하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제일 복잡한 경우의 수였던 거야. 다시 원래 균형. 수요 증가된 양만큼 똑같이 공급 증가. 이게 정답이지. 이러면 안 돼. 양을 줬으니까 똑같은 양이니까. 초과가 없으니까 가격은 불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균형 가격의 변화의 끝이라고. 가장 복잡한 경우의 수. 자, 이제 균형 거래량의 변화.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이게 끝. 자, 연습.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 거래량은 증가. 잠깐, 거래량 변화할 땐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건 가격일 때만.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몸으로 느껴보라고. 수요 증가, 공급 증가면 우측 이동, 분명히 우측 이동. 거래량 증가. 오케이?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 그럼 거래량 증가와 거래량 감소가 동시라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씩인지 안 줬잖아요. 왼쪽 이동과 오른쪽 이동이 동시라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씩인지 안 줬다고. 그럼 좌우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 거래량의 변화는 알 수 없다. 그게 정답이었잖아요. 됐나요? 다시 질문.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 동양. 그럼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된 만큼 공급 감소 똑같이. 우측 이동한 만큼 좌측 이동했으니까 좌우 변화 불변. 눈만큼 줄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얘기라고. 이게 균형점의 이동의 끝. 그럼 이번엔 탄력성. 보기 전에 분수는 비율, 비례, 지수, 계수, 탄력성이 나오면 무조건 분수. 그럼 짝대기 짝 긋고 출발. 알고 싶은 건 무조건 어디다 때려봐. 분자. 나머지 하나는 분모. 그때 분수와 분자는 분자가 커질수록 분수의 크기는 커진다? 피자 한 판의 크기니까. 비례 관계는 분자. 분모, 나누는 놈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조각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분수와 분모는 반비례. 반비례 관계인 건 분모로 내린다. 되셔야 돼요. 그때 원료지수라고 나오면 짝대기 짝 분수니까. 원료가 분자? 원료가 분자? 알고 싶은 게 분자. 알고 싶은 건 무조건 분수의 이름 속에 있다. 수익률은 짝대기 짝 률이니까. 뭐가 분자? 수익이 분자. 근데 수익이나 이득은 뭐가 있어야지 있다? 투자액. 투자액이 분모. 끝. 지분 수익률. 짝대기 짝 긋고 지분 수익이 분자, 분모의 투자액인데 무슨 투자액? 지분이니까 지분 투자액. 총 수익률 짝대기 짝 긋고 총 수익이 분자? 그럼 분모는 투자액인데 총 투자액. 오케이? 소득이득률 짝대기 짝 긋고 소득이득이 분자, 분모의 투자액.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 다음 감정평가할 때 비교 방식이라는 건 대상 부동산을 알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의 관련 수치는 무조건 분자, 분모. 알고 싶은 건 분자. 이러지 말고 뭘 뿜어내듯이 지금 계속 갈등하지 말고 알고 싶은 건 분자. 되셨나요? 그게 기억나면 돼. 그 다음 탄력성도 분수식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더라. 결국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우린 양의 변화 정도를 따지는 거다. 근데 걔가 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변화했거나 소득이 변화했거나 그래서 변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무조건 분자.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 분모가 아니라 공급량의 변화율이 분자지. 네? 분모에 주어진 변화인 가격이 주어지거나 분모에 주어진 변화인 소득 변화율이 나오겠죠. 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자, 손 이렇게 하고 빨리 이렇게 하고 하트 한번 날려줘. 빨리. 네. 이게 주어진 변화. 주어진 변화 없으면 반응된 변화 없어요. 자, 주어진 변화만큼 똑같이 변화했다. 단위 탄력적. 똑같이 변화하는 게 단위 탄력적인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하는 게 단위 탄력적인 거야? 똑같이 변화하는 거. 그럼 얘는 몇 배 변한 거야? 똑같으면 1배, 1. 1단은 해보세요. 1단은. 네, 잘했어. 네? 주어진 변화 있을 때 더 많이 변화했어. 반응된 변화가.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왜 탄력적? 많이 변화했으니까. 주어진 변화보다 많이 변화했으니까. 다시. 주어진 변화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변했어. 완전히 탄력적. 완전 탄력적. 네?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더 적게 변했어. 비탄력적. 적게 변한 거니까. 네?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적.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빵 프로거나 공급량의 변화율이 빵 프로면 양의 변화가 빵이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거지. 네? 그럼 균형거래량은 그때는 무조건? 아니, 잠깐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얘기예요. 수요 증가가 됐대. 그러더니 공급이 이때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게 응용편이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걸 맞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원래 얘가 없다면, 얘가 없었을 때는 수요 증가하면 초과 수요 증가하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맞죠? 증가면 증가, 거래량은 증가.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를 주면 내용이 좀 달라져. 그래서 가격이 더 변하는지 덜 변하는지 하나도 안 변하는지 어마어마하게 변하는지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볼래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량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죠.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균형 거래량은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며.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며. 그럼 얘가 불변이겠지. 그럼 반대편인 얘는 많이 변하겠지. 항상 얘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변화 정도가. 그럼 거래량은 가격은 많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불변이 답이란 말이에요. 네. 제가 어디다 초점을 맞췄는지 이해되세요? 탄력성이 결국 양이 변하는 정도라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럼 양의 변화는 불변인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래. 그럼 양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균형 거래량은 많이 증가하는 거고 그럼 반대편인 얘는 불변이 되겠지. 반대로 움직이니까. 예? 오케이?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는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얘가 불변이었을 때 얘가 많이 변하는 거라며. 그럼 얘가 많이 변하는 거면 얘는 불변이겠지.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요. 이게 원래 수직선이면 좌우 변화가 없죠. 가격 변화는 제일 크잖아. 네? 이게 수평선이면 양의 변화는 어마어마하죠. 상하 변화가 없잖아. 네? 근데 이걸 판단할 때 그렇게 양쪽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집중해서 양의 변화가 큰지 작은지를 따져서 가격 변화는 양의 변화가 크면 가격 변화는 작은 거고 양의 변화가 작으면 가격 변화가 큰 거고 오케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가격은 불변이고 양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가격 변화가 어마어마한 거고 됐나요? 굳이 이걸 그릴 필요도 없다고. 이 탄력성의 기본 개념만 알면. 이거 갖고 맨날 함정을 파니까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변화에 따르면 X. 완전 탄력적이면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니까 거래량의 변화는 많이 변한다가 나와야 된다고. 됐죠,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막 무한 반복을 시켰는데 섞어서 설명했는데 이 정도를 알아들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100%에서 90% 정도까지도 올라온 거예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탄력성의 계산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요령을 설명드리고 정말 쉬워. 껌이야, 껌. 그리고 투자론 부분의 내용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돼. 만약에 빠지고 싶었으면 차라리 오늘 빠졌어야 돼.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